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 기대감에 1% 이상 오르면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 대비 0.92% 오르며 66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4일 단독 환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온도차는 달랐습니다. 우호적이었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달리 일본 언론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전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직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일본과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7월부터 지난달까지 3분기 직구의 거래액은 26% 폭락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이는 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머니W가 1인 체제로 새롭게 개편을 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전화와 문자 상담을 꼼꼼히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자, 번호 고지해드릴게요. 전화번호 01786-1022 또는 1023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번호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성심껏 도와드릴 테니까요. 선착순입니다. 빨리 보내주시는 분은 먼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주실 전문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최용동 전문가님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11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스타트 잘 끊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우리 시장을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인사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반도체 관련해서요. 좋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것이고 게다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요. 좀 더 회복세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수기인 올 4분기에도 디램 가격의 추가 하락을 낸드 가격 반등으로 상쇄시켜주면서요.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하락은 소폭에 그칠 것이다 라는 관측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은 지난 2월에 최저점을 통과해서 7월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앞으로 쭉쭉 잘 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G그룹주 가지고 왔는데요. LG그룹의 상장 계열사들의 올해 영업이익을 합계를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잘 가시지 않았던 2011년 이후로요. 정말 최저치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아쉬운 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 LG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은 연초 이후 최근까지 2조 원어치가 증발했다라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적자를 낸 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지만 연말에 저점을 통과해서 내년에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잘 반등할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감 실어서 인사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앞불사, 좀 우리 시장을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 확인하시죠.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5G 부품 장비주들의 이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 바로 KMW죠. KMW가 사실 전분기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실적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10% 넘게 급락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문제는 시장의 기대치였습니다. 수주 증가로 실적 고성장세가 나타났지만 시장의 기대가 워낙 높았던 탓인데요. 이 때문에 5G 관련주들까지 동반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았던 탓에 주가가 과도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점 매수로 활용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진단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인데요. 자, 3분기 상장사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사실 좀 하향 조정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타난 기업들의 실적이요. 이 기대치보다 더 하회하는 실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시장의 예상보다 기업의 실적이 더 부진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대치를 하회하는 어닝 시즌 지금 보내고 있지만 아무래도 잘 대응을 해가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내년에 기대치를 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게 투자를 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조언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적 그리고 기대치 부분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기분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에 하나가 LG인데 올해 LG그룹주의 성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내년에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G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높으면 역시나 그 기대치 못 미치면 좀 미지근한 그런 반응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반 급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사 절반 이상이 실적 쇼크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까지 자, 오늘도 아싸이싸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돈 전문가님. 예. 네, 지금 4가지 중에서 가장 원픽으로 선택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4가지 뉴스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들어왔던 뉴스는 올해 우울했던 LG그룹주들 내년에 웃을 수 있을까라는 좀 헤드가 좀 눈에 띄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은 LG화학이 오늘 1.94%의 좋은 흐름들 유지가 됐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상당 부분 시장에서에 대한 반등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오늘자에 대한 흐름들만 놓고 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LG 그룹사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다소 조금 다른 그룹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미진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상장인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최저치 이후에 최저치로 좀 줄어든 이제 영업이익률을 좀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아쉬운 그런 이제 실적을 좀 발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3분기 실적 중에서 1조 한 2,600억 정도가 좀 기록을 했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가장 적은 규모를 실적을 발표를 해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LG 주가 흐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 쪽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에 대한 주가 흐름들에 대비해서 상당 부분 저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썩 밝지만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주요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적자 부분들로 좀 크게 마이너스 4천억 정도로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주가에 좀 투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뿐만 아니고 2020년도까지 뭐 이렇게 회복이 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LG 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다소 조금 미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 그리고 2020년도에 대한 LG 그룹사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시장에서 조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앞서 언급드렸듯이 3분기 실적 자체가 마이너스 4천억 정도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자체도 마이너스권으로 빠져가지고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좀 찾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LCD 그러니까 화면이겠죠.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 부분들과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LCD 패널에 대한 가격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시장에서에 대한 중론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OLED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LED를 지금 사활을 걸어가지고 지금 거의 전사적으로 좀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회복 속도가 빨라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3분기, 4분기 그리고 전체 LG그룹의 영업이익 자체를 좀 갉아먹었던 LG 디스플레이가 플러스권으로 2020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좀 전환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뭐라고 될까요? 좀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LG 화학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무기 화학 물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좀 핵심적으로 2000원치 배터리에 대한 사업 가치가 뭐 제대로 시장에 좀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2020년도 유럽 시장뿐만 아니고 미국 시장 쪽에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상용화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본연의 시장 가치를 좀 다시 한번 획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019년도가 다소 어두웠다라고 하게 되면 2020년도에는 생각보다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울했던 LG 그룹주 내년엔 웃는다라는 뉴스를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LG그룹주가 2020년에는 활짝 웃었으면 좋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와 LG 화학이 좀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웃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보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요. 또 눈여겨봐야 하는 이슈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것만은 꼭 챙겨봐야 한다. 이런 이슈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대가 컸나? 자, 5G 호실적에도 동반 급락이라는 뉴스가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좀 눈에 들어왔는데 네. 오늘 KMW가 13%의 약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분들이겠죠. 뭐 항상 한 11월 달 정도 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지금 줄줄이 좀 대기돼 있는 상태인데 일부 IT 종목군들이라든지 코스닥 종목군들이 펀더멘탈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KMW와 같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뭐 맞춰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과 같이 좀 급락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종종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KMW 오늘 13% 실적적인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출액을 2,600억 정도로 발표를 해줬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00%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한 성장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영업이익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577억 원 정도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작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조금 큰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에 대한 예측치가 640억, 630억에 좀 달했던 부분들이 좀 독약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았다라는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올해 상반기 내내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12월 달까지 이어지는 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과 같이 장대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호전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5G와 관련된 장비 수요 부분들이 삼성과 KMW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뭐 노키아라든지 ZTE 그리고 화웨이까지 뭐 다방면으로 지금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고 납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뭐 현실화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자의 하방 흐름들은 상당 부분 성장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의 좀 진통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매크로적인 부분들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드디어 1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중국 시장에서 5G에 대한 상용화 서비스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뭐 광트랜시버라든지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뭐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 유럽까지 지금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볼륨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5G에 대한 기반적인 사업 부분들이 완성이 돼야지만 뭐 AI라든지 자율주행 쪽으로도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확장성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오늘자의 실적 부분들로 인한 하락세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수급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급하게 매물이 좀 들어왔었던 부분들까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올해 하반기서부터 그리고 내년도 이어지는 1분기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에서 이제 관심도를 높일 게 아니고 약간 낮출 것이 아니고요. 하반기와 더불어서 2020년도 상반기에는 다시 한번 5G에 대한 시대 흐름들을 타고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기대가 너무 컸나 좀 다소 조금 불안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섹터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5G 관련된 종목 관련된 뉴스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역시 시장은 엄격한 것 같습니다. 기대치보다 못하기 때문에 5G 관련주가 동반 급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5G 서비스 상용화 등 여러 가지 또 상승 모멘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인사이드에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장을 뒤척이게 한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엄선을 가려서 골라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요, SK하이닉스 오늘 안 살펴볼 수가 없겠습니다. 호전망이 나왔죠.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덕에어 장중 52주 신고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최근 디램 업황 개선세와 함께요, 가격 하락폭 자체도 좀 축소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디램의
가격이 상승 전환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까지 함께 가져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업체들의 주가도요. 이러한 이슈들을 선반영해서 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함께 이어졌었는데요. 자, 오늘 SK하이닉스 함께 보실까요? 장중 한때는 이 84,900원까지 올라주면서요.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 가깝게 올라왔고요. 84,7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현진 소재 가지고 왔는데요. 현진 소재는요, 선박용 엔진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자, 이 현진 소재가요, 무인 선박 개발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 함께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급등으로 화답을 했는데요. 자, 무인 선박 관련해서 정책 과제와 또 연구를 10년 이상 진행을 해온 수상 ST와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18% 넘게 크게 뛰어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오늘 종가 2,185원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두투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모두투어. 사실 오늘 한일 정상의 갑작스런 환담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요. 오늘 여행주들의 반짝반짝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단독 환담을 갖고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서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대화로 해결하자라는 입장, 그 원칙을 재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 들리게 되면서 여행주들 고공행진하는 모습, 오늘 우상향 계속 그려낸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모두투어입니다. 12.86% 오르면서 2,000원 올랐습니다. 17,5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스카이라이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입니다. 스카이TV라고 있는데요. 이 스카이TV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3분기 누적 광고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 또 연초부터 올해 오리지널 예능 런칭으로 시청률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또 오리지널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도 있고 또 국내외적으로 파트너십 제휴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들렸습니다. 게다가 증권가에서 지금 스카이라이프가요,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까지 진단을 했다라고 하네요. 오늘 스카이라이프 5%대 강세 보였습니다. 5.68% 오르면서요, 9,300원으로 양봉 그려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MW 역시 오늘 좀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KMW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올랐고 또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모두 흑자로 전환을 했지만 문제는 기대치였죠. 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게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 다 약세로 빠지게 만들었던 KMW였습니다. 소식 전해지면서요, 쭉 미끄러진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망 매물이 좀 출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10% 넘게 좀 미끄러졌죠. 13.72%까지 빠지면서 49,35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5만 원 선이 깨진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무인 선박 개발 산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현진 소재가 18% 이상이나 상승을 했고요. 또 한일 정상 환담 소식에 여행주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모두투어가 또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SK하이닉스와 스카이라이프는 상승을 했고요. KMW는 아까 최영동 전문가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또 5G 관련주로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쟁쟁한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예. 네, 5가지 중에서 일단 하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1.4%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이렇게 강세 흐름들을 가장 크게 띄워줬던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신 SK하이닉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신고가를 좀 갱신을 했습니다. 1년 내 최고가를 좀 갱신을 했던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3분기 실적이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우호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는 흐름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3분기뿐만 아니고 오히려 4분기 그리고 2020년도 이어지는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에 대한 부분들은 2020년도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상승 사이클에 좀 다시 한번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올해 3분기 주요 반도체 업체의 비트그로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D램 비트그로스가 30대 초반대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0% 초반대를 지금 기록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2분기에 예상을 했었던 뭐 10%대 초반대의 비트그로스보다 상당 부분 좀 크게 성장하는 흐름들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3분기를 끝으로 해서 재고에 대한 감소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4, 4분기 들어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각의 기업들이 재고를 다시 한번 축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재고를 축적을 시킴으로 인해서 D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올해 4, 4분기서부터 빠르게 가파르게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갔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서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일 것 같은데 올해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서버 수요는 당연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와 더불어서 5G에 대한 이제 수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5G에 대한 상용화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5G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서부터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재고 부분들이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CPU에 대한 성능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가지고 있는 개인 PC겠죠. PC에 대한 성능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사양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메모리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복잡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기적인 기대감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잘 맞물리지면서 믹스가 잘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긴 시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게 현재 지금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 이어져주고 있는 상태고 전체적인 매크로 지표 자체도 시장이 외국인들에 대한 리스크 온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에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성장 부분들 그리고 업황에 대한 성장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가장 첫 번째로 꼽힐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반도체 수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삼성전자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주가는 당분간에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특이한 종목들 중에서 좋은 의미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SK 하이닉스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자, 메모리 반도체 산업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상승세로 전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D램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이 상승이 되면 당연히 또 이쪽 분야가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하나만 본다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서 SK 하이닉스가 업황에 대한 긴 터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이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정말 긴 터널을 돌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모두 투어 오늘 또 12%에 대한 강한 흐름, 상승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 그와 같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 투어도 마찬가지로 좋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10%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오전에 있었던 아세안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한일 정상들이 만났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진 것 같습니다. 뭐 뉴스상으로 다들 보셔도 아시다시피 환담, 그러니까 회담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환담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만남이 아닌 비공식적인 만남이겠죠. 뭐 그러한 부분들을 속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한일 관계가 역대 굉장히 좀 크게 좀 냉각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한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상당 부분 좀 크게 좀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적극적인 제스처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전달이 되자마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상당 부분 좀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들로 전환을 시키기에는 이러한 환담을 통해 가지고 뭐 막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 동안에 하나 투어라든지 그리고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성장에
시장에 대한 스토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고 미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단거리 노선에서 가장 큰 이익률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 여행객 수가 상당 부분 좀 크게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회복세가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낙폭이 상당히 좀 과했습니다. 8만 원대.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올해 3월 달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7만 원대, 7만 8천 원, 8만 원대를 지금 부과를 했었는데 거의 뭐 반토막이 나다시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저점을 만들어내주면서 어느 정도 화해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투영이 됐었다가 오늘 이러한 이제 환담을 통해 가지고 막바로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냉각 기간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인 정부 간의 교류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좀 크게 빠졌었던 하나투라든지 모두투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단기간에 실적적인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수급적인 내용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저가 밸류, 그러니까 저가 밸류 부분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물론 이제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슈와 관련해서 차분하게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 종목군들도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하나투어 모두투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네, 여행주들이 정말 그동안 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직격탄을 맞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조금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오늘부터는 1인 체제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엄청난 전문가 함께 나와 주셔가지고요. 오늘 나타나게 될 종목은 어떤 건지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요. 보통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열리게 되는데 함께 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5517번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가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 오늘부터는요, 매일 계속해서 문자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요,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나가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계실 겁니다.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두 번호 모두 가능합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종목 상담 받고 싶다 역시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인데요. 자, 전화든 문자든 함께 주실 때는요, 종목명 과 매수가, 비중 꼭 확인하셔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최영동 전문가께서 또 잘 봐주시거든요. 여러분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접수 받는 동안요. 스탁세일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전문가분께서 월요일에 나왔을 때 가지고 와주셨던 종목이 일주일 동안 어떠한 흐름 보였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갈게요.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봅니다. 에코프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에코프로가 6% 넘게 뛴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네, 플러스권에서 기분 좋은 움직임 기록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타나게 될 스탁세일즈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이 최영동 전문가님의 그동안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보실까요? 네, 오늘 추세, 추종, 대시세, 포착 기법 바로 최영동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최영동 전문가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제안해 주셨던 종목들의 움직임 베스트로 좀 추려봤습니다. 먼저 1위부터 살펴볼까요? 세경 하이테크가요. 59,400원 최고가 터치하게 되면서 77.84%까지 뛰어오른 모습 1위로서의 위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힘스가 46.87% 오른 모습, 그리고 3위가 덕산 네오룩스였네요. 40% 넘게 올랐고요. 자, 만도가 30% 넘게 오른 모습, 그리고 서현이화가 20% 가까이 뛰어오른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종목들이 이어지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1위를 위협할 만한 종목을 오늘 또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또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동 전문가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바로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 자, 이 세 글자에 대한 힌트를 드리면요. 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주 중에 하나인데요. 자, 장비주 관련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죠, 여러분. 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세정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힌트를 하나만 더 드리면 이 세 글자에 들어가는 글자는 모두 영어 스펠링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힌트를 드렸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최영동 전문가와 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스탁세이즈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 추천주였던 에코프로에 대한 AS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수익 올리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그대로 보유하면 좋을까요?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 관점을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4%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이와 같은 형태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오늘 에코프로가 4%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도 상당히 좀 강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 좀 드리면서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도서부터 본격적인 2차전지 관련된 배터리 사업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충분히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주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이 종목에 좀 투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뿐만 아니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가파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수익 실현을 시키시기보다는 조금 더 레벨업 시키는 과정에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조금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요.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매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AS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매 시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든든한데요. 에코프로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이즈 종목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종목은 DMS입니다. 자, DMS는요, LCD나 OLED 같은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부터 세정 장비까지 다양한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정 장비 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준다고 하는데, 자,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스플레이 전공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 방리, 현상, 식각 장비 등 디스플레이 장비를 좀 생산해주고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상당히 조금 필요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전방 산업에서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인지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겠죠. 전방 산업에서 한 번 정도 채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독점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마켓 쉐어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글로벌 마켓 쉐어 1위 부분들은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뭐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는 국내향뿐만 아니고 중국향 패널 매체, 그러니까 중국향 패널 제조업체까지 뭐 30여 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반도체뿐만 아니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라인들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에 대한 세정 장비 그리고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기타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좀 특이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MS도 아니라 바로 글로벌 마켓 쉐어가 1위라고
세종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그 기술력이 뛰어날 것 같은데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것이 당분간 유지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매출 같은 것도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PBR이 지금 0.8배, 작년도 실적 기준에 0.8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장비주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뭐 다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앞서 이제 언급드렸듯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장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크게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가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펀더멘털에 대한 이점 자체는 한 단계 정도 빠르게 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빠르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이 최적의 움직임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주력 장비에 대한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HDC라는 이제 세정 장비를 만들어내주고 있는데 이 세정 장비 자체가 듀얼로 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균일한 압력을 통해 가지고 듀얼로 분사를 하기 때문에 표면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표면에 있는 파티클 있겠죠. 그러니까 티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표면에 있는 그런 이제 티눈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장비로 인한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퀄리티 자체가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큰 기업, 대규모 기업에서 이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생산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그대로 좀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특히 또 이제 표면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다른 회사의 제품보다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작고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공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공장 내에서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술도 상당히 좋고요. 네. 그리고 차지하고 있는 면적 자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수요가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기술력이 정말 최고이고 작지만 효율이 각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DMS가요, 최근에도 좋은 계약 체결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캐치를 한 게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하고도 계약을 했는데 15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자, 이런 중국과의 협업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DMS 156억 원 정도의 공급 계약 체결은 이제 시작의 스타트를 좀 끄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이제 있을 것 시작이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장비주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 시장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1대1로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협력 관계라든지 뭐 주요 중국 내에 공장이 있는지 아니면 중국 내에서에 대한 이제 육로라든지 이렇게 유통 경로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있는지 부분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그 관계사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이미 공장이 건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수의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국내 산업에 대한 성장 흐름들 그리고 중국 산업에 대한 성장 흐름들까지 아우러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에 대한 장비 채탁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뭐 경쟁력이라든지 마켓시어 1, 2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과의 레퍼런스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꼭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협업이 있지만 중국과의 협업이 정말 중요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 지금이 적기라고 하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모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네, 최영동 전문가 오늘 함께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 DMS였습니다. 투자 포인트 함께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DMS가요, 사실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전 공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세정 장비 측면에 있어서는 글로벌 마켓시어와 1위를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에 있어서 여기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다양한 공정 중에서 특히 부각받고 있는 이쪽 사업 분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플렉서블 OLED가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또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속에서 있어서 당연히 디스플레이 장비주들도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 여기에 중국의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수혜를 지금부터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최영동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 예. 네, 사실 이게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잖아요.
그러다 예, 보면은 전방 산업에 있어서 그 연관성, 유기성을 빼놓고 생각해 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 수주에 있어서의 시점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시점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따로 없는 건지 그 점은 전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을 좀 투자를 하실 때 좀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 철회라든지 맞아요. 투자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올해 1분기에서도 OLED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움직이다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2분기에 투자를 좀 지연을 시키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급락하는 흐름을 좀 맞이했는데 오늘 같은 게 상당히 좀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ICD 같은 경우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2%, 13%까지 좀 급등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네. 그만큼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드디어 일단은 A2 라인을 좀 설비를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앞서 우리가 인싸 소식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말씀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발생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그 스케줄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해 초반에 보여줬던 뭔가 좀 불분명한 스케줄보다는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더 선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만큼 확률 부분들이 상당히 적다라는 부분들에서 지금 수준에서는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투자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빨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20일선에 대한 십자 캔들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내일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7월달의 고점이겠죠. 한 7,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의 하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500원대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오늘 DMS라는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는데요. DMS 매수가는 5,470원,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1023으로 주시고 되고요. 또 문자는 013-3366-8288로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하성 캐스터, 얼마나 많이 들어왔나요? 네, 문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번호 7527님께서 2개나 보내주셔가지고 간절함이 더 보이는 것 같은데 이지바이오 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서도 좀 묶였던 종목이기도 하죠. 평단가 6,799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였는데요.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전문가님 도와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오늘자를 기준으로 해서 인적 분할 결정이 좀 이루어지면서 정지가 좀 이루어졌는데요. 이거는 뭐 기업에 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업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매수를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없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5,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면서 빠르게 원형 바닥형 패턴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계절적인 수요로 봤었을 때 다시 한번 뭐 관련된 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매도에 대한 관점보다는 오히려 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고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한 5,800원에서 6,000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수준에서 주가가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은 비중 자체를 좀 줄이는 전략들을 좀 제시해드릴 테니까 이지바이오 조금 좀 테마성으로 접근하신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조금 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좀 현명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치 5,800원과 6,000원대 사이까지 좀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고요. 5,800원에서 6,000원 부근이 되면 그때 비중을 좀 줄여보시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역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자, 사실 보도록 하시죠. 끝자리 번호 5668님이십니다. 서진 시스템 좀 도와드릴게요. 서진 시스템을 31,700원에 담으셨고요. 비중이 40% 정도인데 아이고 서진 시스템 29,000원 지금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서진 시스템은 어떻게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4.45% 좀 하락을 했고요. 앞서서 우리가 인싸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KMW에 대한 실적 부분들 그리고 실적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관련된 섹터군들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서진 시스템도 동일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절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5G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하락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설령 좀 추가적인 하락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성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서진 시스템 직전 저점인 것 같습니다. 29,0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봤었을 때 26,000원대까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스탑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26,000원대, 25,0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으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홀딩하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리고요. 현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여유가 있으시게 되면은 일정 수준 26,000원대에서는 추가적인 물량들을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신 이후에 빠져나오는 전략들을 좀 제시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뭐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 29,000원대에서 홀딩에 대한 전략 제시해드리고 26,0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1차적인 물량들을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보자는 의견 제시해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 말씀 좀 드릴 테니까 홀딩에 대한 전략으로 제시해드리도록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되 홀딩 시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선주 앵커. 네,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걱정돼서 연락 주셨나요? 네, 넥스트 사이언스고요. 네. 9,760원에 20%예요. 네, 넥스트 사이언스고 매수가는 9,760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했는데요. 빨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예, 좋은 종목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으세요. 아이고, 좀 1년은 안 됐지만 1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예. 자, 오늘까지 17%에 대한 급등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최근에 보여줬던 급등,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특히 작은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과 더불어서 이번 주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되면은 내가 적절하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익 실현을 시킬 것이냐, 어느 정도에서 내가 매도가를 잡을 것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8,800원에서 9,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 가격대가 오시게 되면은요,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한 50% 정도를 덜어내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이후에 8,000원대, 9,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드릴 테니까 1차적인 목표치는 8,800원에서 9,000원대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11,000원대까지에 대한 2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잘 따라 하셔가지고 좀 적절하게 좀 수익 실현 시키셨으면 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 네. 예, 오늘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예, 한번, 예, 상담을 받아보고 네. 결정을 해야 되겠다. 네. 했는데, 오늘 상담 너무 잘 됐네요. 네, 어머니. 어,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하셔서 꼭 또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앵커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 전화 상담이 시간 관계상 하나밖에 못해서 아쉬운데요.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내일 오전 9시부터 최용돈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있을 예정인데요. 자, 무료 방송에서만 공개하시는 시크릿 종목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가 차트 흐름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반등세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들어서서 이제 본격적인 소비 시즌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들로 인해서 새롭게 플랫폼 전환되는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좋은 종목군들 내일 오전 9시부터 장중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제가 100% 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크릿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내일 무료 방송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